안녕하세요. 봉알TV입니다. 지능지수하고 사회적인 성공 관계는 분명히 비례합니다. 다 인정을 하실 거예요. 요새 개천에서 용나기 힘들다 뭐다 하면서 사회적인 배경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타고난 머리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면 머리가 나쁘면 성공을 못 하느냐?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슨 정신적인 어떠한 질환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신적인 장애를 앓고 있지 않는 이상, 아무리 지능지수가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그 낮은 지능지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충분히 보통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 이왕 세상 사는 거 조금 덜 똑똑한 것보다는 그래도 더 똑똑한 게 낫죠. 그러면 이 지능지수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냥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육이에요, 교육. 그것뿐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좋은 교육 받는데 돈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돈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거꾸로 된 U자 커브 아시죠? 요런 거, 그쵸? 요런 거. 거꾸로 된 U 커브. 결국 양극단, 돈이 너무 없는 상태, 돈이 많은 상태, 도움 안 돼요. 적당히 있는 게 뭐니 해도 가장 효과가 좋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약간 새는 얘기지만 그 사람의 지능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물론 부모님도 있지만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저는 처음에 이것을 집단지성이 뭔지 잘 몰랐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끼리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사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지능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요. 왜냐? 그건 눈으로 보이는 게 그런 것들이니까. 그거를 따라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저기 대표적인 곳 어딥니까? 대치동. 거기 여러분들 학군도 좋지만 대한민국에서 청소년 범죄율이 제일 낮은 곳이고, 그리고 사교육에서 이른바 잘 나가는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러다 보면 이러한 동네에 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지능지수가 올라가는, 머리가 좋아지는 그런 행동들을 알아서 따라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것부터 여러분들 지능지수 개발하는 하나하나의 모든 행동들이죠. 어쨌든 간에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 21세기 기준으로 해봤을 때 보통 교육은 약 한 13.4년 정도, 그리고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16.4년 정도, 고등학교까지 저는 기초라고 봐요. 이러한 기초교육까지는 11.6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수준 같은 경우에는 2년제 대학교 정도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혹은 대학교 졸업, 그리고 방금 제가 얘기한 기초교육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저는 반영을 조금 한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보면은 이게 대학교를 졸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조금 갈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학교 졸업하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렇게 다룰 기회가 있을 건데, 여러분 중요해요. 물론 이제 개인적인 어떠한 상황이라든가 환경의 문제 때문에 대학교를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보면 이래요. 그분들도 결국에는 대학교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사회생활을 하다 보시면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교육기관이 왜 중요하느냐? 간단해요. 교육을 얼마만큼 받았는지에 따라서
좀 미래의 커리어가 어느 정도 이제 결정되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보통 일반인들이 원하는 화이트 칼라 직업, 그렇죠? 사무직이죠.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61%, 그리고 기초교육만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7%밖에 안 돼요. 근데 말입니다. 이게 다만, 이게 비단 뭐 취업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상한 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같은 직장에 머무는 기간이 더 길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어느 정도 충분한 근무 연수를 가지고 있어야 승진도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건데, 뭐 좀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고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이력서에 경력 한 줄 한 줄은 더 많아지겠죠. 근데 그냥 뭐 찔끔하다 때려치는 그러한 어떤 경력을 제대로 인정해 줄 인사 그 담당자들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맞벌이 부부가 대세인데, 여러분 참 이런 말 또 해서 미안합니다. 이게 지능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맞벌이 비율이 낮아요. 외벌이가 많다라는 거야. 응? 아, 참 진짜 저도 참 이런 말 하는 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는요 굉장히 복잡한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사회 현상들을 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지능과 관련된 사회 현상들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이 지능을 가지고 그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지능이 낮으면 맞벌이가 적대, 외벌이가 많고, 참 정말 여러분, 맞벌이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 맞벌이는 여러분들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이유가, 물론 뭐 여자들이 어떠한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서 어떤 사회에서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욕구를 분출시키는 그러한 노력들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지금보다도 더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혹은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정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1980년, 90년도 때부터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맞벌이가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됐는데, 그때 미국에서의 맞벌이 출발이 방금 제가 얘기해드린 그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능이 낮으면, 지능 지수가 낮으면 맞벌이도 덜 한대. 그러니까 뭐 고등교육 받아서 지능 높은 애들은 더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혹은 현 상태만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 위해서 맞벌이를 하는데, 지능 지수가 높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어떤 그 부의 계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가뜩이나 여러분들 지능 지수가 낮은, 즉 교육의 어떠한 그 수준이, 혹은 교육의 깊이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거의 뭐 한 4,000개, 5,000개 있어요.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물론 뭐 어떤 건설직 그런 부분은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건설직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조금 만지시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예요. 극소수고,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사회에서 충분한 교육 연수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보장해 주지 않으면 높은 수준의 급여를 주는, 혹은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그러한 커리어로 나가는 것이 사실 힘듭니다. 앞에서 누가 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더군다나 또 끼리끼리, 고등교육 받은 애들은 또 지들끼리 모이잖아요. 지들끼리 모이고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그러면서 동질혼이 확산이 되고, 21세기 결혼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동질혼이에요. 동질혼.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거. 그러니까 고등교육 받은 애들은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맞벌이하고, 그렇지 않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맞벌이조차 안 하려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 이거는요, 불평등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받은 교육의 어떠한 질, 교육의 연수에 따라서 사람들의 달라진 행동 양식일 뿐입니다. 그것을 밖에서 그냥 불평등이라고 하는 프레임 씌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가 불평등입니까? 불평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다행인 게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에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똑똑한 민족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정말이에요. 지능지수가 그렇게 높은 민족입니다. 진짜 자랑스럽죠. 다만 그 높은 지능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을 하려고 하니 피 터지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공교육이라고 하는 거, 애들 우르르 모아놓고 하는 그러한 공교육이 이러한 경쟁에서의 어떠한 그 경쟁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어쩔 수가 없이 사교육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냥 자꾸 공부, 교육, 돈 얘기하면서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을 우리가 자꾸 위로, 응? 어디 가서 위로, 저기 가서 위로, 자꾸 여러분들 위로만 원하시면 안 돼요. 응?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화이트 라이즈라고 해서 선의의 거짓말. 이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미국의 여러 전문가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그거 보면은 결국은 무엇이냐? 이 선의의 거짓말을 듣는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인생에 도움이 전혀 안 되더라. 전혀. 선의의 거짓말은 왜 하느냐? 그 선의의 거짓말을 듣는 사람한테 나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하고 그냥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오로지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선의의 거짓말이다. 여러분들, 현실 팩폭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요, 요새 무슨 누가 나와서 대학교 필요 없네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걔네들은 다 대학교 좋은 데 나와서 성공한 놈들입니다. 걔네들 자식들, 걔네들 새끼들 다 좋은 데 유학 다 보내고 좋은 교육 다 시켰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보고 하지 말라는 거야. 왜? 자기들 기득권 있으니까, 기득권이 알아서 돈이면 되니까. 지금 세대에서 이 세대를 넘겨주는 것이고. 너무 쉽거든요. 너무 쉬워. 여러분, 아직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은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시키세요.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팬티가 구멍이 나도 별 수 없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